한국이요? 거긴 전자제품과 케이팝 스타가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병원까지 유명하다고요? 여기 네덜란드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딸을 데리고 잘 모르는 한국으로 가게 되어 답답해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을 왜 무시하게 되었으며 도착하자마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웬 윈더미어예요. 평생 암스테르담에서 살아왔어요. 매일 아침, 저는 침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자전거 방울 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밖에는 좁은 운하가 연한 파란 하늘을 비추고 키 크고 가느다란 집들이 오래된 친구처럼 저를 반겨줬어요. 딸 미아와 저는 그 창가에 있는 작은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었어요. 진한 갈색 빵에 치즈를 듬뿍 바르고 시원한 우유 한 잔을 곁들였지요. 소박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어요. 미아는 8살이에요. 호기심 가득한 큰 눈망울과 작은 종소리 같은 웃음을 가진 아이예요. 저희는 손을 꼭 잡고 자갈이 깔린 골목길을 따라 학교로 걸었어요. 운하 위를 둥둥 떠다니는 오리들을 가리키며 저것 봐요, 엄마. 하고 외치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줬어요. 오늘은 백조들도 와 있네. 하고 기뻐하는 미아를 보면 늘 뿌듯했어요. 저녁이 되면 저는 미아를 침대에 눕히고 책을 읽어주었어요. 미아 방은 부드러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고 베개 위에는 종이 등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좋은 꿈 꾸렴, 내 작은 별아. 하고 속삭이면 미아는 눈을 감고 곤히 잠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뒤 익숙하지 않은 기괴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미아가 헐떡이며 숨을 쉬려 안간힘을 쓰는 소리였어요. 저는 침대 옆 스위치를 눌러 조명을 켰고 놀란 눈으로 미아를 보았어요. 그녀는 몸을 일으킨 채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숨을 못 쉬겠어 하고 속삭였어요.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뛰어 올라온 것처럼 요란하게 고동쳤어요. 저는 정신없이 미아를 껴안고 이불 위로 데려왔어요. 그녀의 작은 몸은 폭풍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고 얼굴은 거무스름하게 창백했어요. 저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달랬지만 속수무책인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서둘러 미아를 안고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섰어요. 지나가던 이웃집 창문을 향해 손짓했지만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단 한 곳, 3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의사 선생님 댁만 맴돌았어요. 미아는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고 호흡은 점점 더 가늘어졌어요. 마침내 붉은 벽돌로 지어진 작은 집 입구에 다다랐어요. 저는 손을 떨며 문을 두드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려 문 두드리는 소리마저 불규칙했어요. 한참인 듯 짧은 시간이 지나자 하얀 가운을 입은 반짝이는 얼굴의 반닥 선생님이 문을 열었어요. 엘로웬, 무슨 일이에요? 반닥 선생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선생님 옆으로 비켜서고 미아를 선생님 품에 안겼어요. 선생님은 그녀의 맥박과 입술,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살펴보셨어요.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따뜻한 진료실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선생님이 미아 등에 청진기를 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미아가 마른 기침을 흘리자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반닥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폐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선천적인 걸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저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수술로는 완치할 수 없어요. 숨쉬기 편하도록 약을 드릴 순 있지만 완치는 어려워요. 저는 미아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암스테르담의 화려한 도시 불빛이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미아를 집까지 데려와 다시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회색 하늘이 제 주변을 무겁게 감싸고 있었어요. 잠든 미아를 바라보니 작은 가슴이 여전히 너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어봤어요. 여전히 따뜻했어요. 요한이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걱정으로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그냥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다른 방법을 꼭 찾아봐야 해요. 요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여분 옷과 약, 그리고 미아가 가장 좋아하는 봉제 인형 토끼를 가방에 챙겼어요. 가방 지퍼를 닫을 때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희는 집도, 친구들도, 알고 있던 병원도 떠나야 했어요. 공항은 여행자들로 붐볐고 끌고 다니는 캐리어 소리가 가득했어요. 저희 비행기는 오후 늦게 프랑크푸르트에 착륙했어요. 공항 불빛이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였고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몰려들었어요. 요한이 택시를 잡아 세웠고 저희는 고층 건물이 늘어선 고요한 거리를 지나 택시를 탔어요. 병원에서는 칼 하인츠 박사를 만났어요. 저는 그가 미아의 검사 결과지를 넘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박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턱을 문지르셨어요. 미아 폐 기능이 좋지 않아요. 박사님이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이 약들이 숨 쉬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거예요. 제 위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수술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인츠 박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수술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그러고는 긴 약 처방전을 건네주셨어요. 하루 3번 투여하세요.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저는 예약표를 꼭 쥐고 10번도 넘게 읽었어요. 저희는 어리 빠진 채 병원을 나왔어요. 저는 요한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그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계획대로 해야 해요. 약을 먹이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첫날부터 용량을 하나하나 정확히 재어 투여했지만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조금씩 숨쉬기가 나아진 듯 했어요. 하지만 기침은 여전했어요. 밤마다 저는 그녀 침대 옆에 앉아 한숨 한숨을 귀하게 새었어요. 사흘째 아침, 미아는 울면서 깼어요. 입술 가장자리가 파랬어요. 엄마 그녀가 봉제 인형을 꼭 쥐며 흐느끼듯 속삭였어요. 숨 쉬는 게 아파요. 제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 침대 옆 비상 버튼을 눌렀고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간호사는 미아 얼굴에 작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다정히 속삭였어요. 제 숨을 따라 들이쉬어 보렴. 간호사가 나간 뒤 저는 미아에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우리 사랑아. 정말 미안해. 날이 밤이 되고 밤이 다시 낮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요한과 제가 마주보고 잠 못 드는 침대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다 해본 걸까요?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계속 시도해야 해요. 미아를 위해서. 저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요한은 제 옆에서 부드럽게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어요. 저는 몸을 돌려 휴대폰을 가까이 당겼어요. 웹 브라우저를 열고 불치 폐 질환 아동 치료라고 입력했지요. 손가락이 검색 버튼 위에서 망설였어요. 새로울 건 없다는 걸 알지만 다시 한번 시도해야만 했어요. 검색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천천히 스크롤했어요. 네덜란드 의료 사이트, 독일 건강 페이지, 모두 증상관리용 약물 얘기뿐이었어요. 광고 글을 지나 반복되는 조언을 지나 더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그러다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온 누군가의 개인 블로그 글이었어요. 제목은 서울에서 일어난 딸의 기적 불치 폐 질환에서 회복한 이야기였어요. 링크를 탭하자 페이지가 열렸어요.
첫 사진에는 웃고 있는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린 소녀는 봄꽃처럼 분홍빛 볼을 가진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 아래 전 사진에는 같은 소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여러 관을 꽂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사진 속 소녀가 미아와 똑같았어요. 글을 조심스레 읽었어요. 제 딸이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았어요. 미국과 유럽의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만 했지요. 그러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았어요. 실험적이었지만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서울, 한국. 전자제품과 팝음악밖에 몰랐던 그곳이 기적의 땅이라니요. 더 아래로 내려가며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어요. 박서윤이라는 어머니가 긴 병원 생활, 친절한 간호사들, 이준호라는 의사에 대해 썼어요. 딸의 폐 조직을 재건해준 치료법, 검사 결과, 성공률, 병원 직원들의 따뜻한 말들까지 상세히 공유했어요. 저는 이메일 주소를 찾으려고 클릭했어요. 제 심장은 천둥처럼 요동쳤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윤님. 저는 엘로웬 윈더미어라고 합니다. 제 딸도 선생님 딸과 같은 폐 질환을 앓고 있어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는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읽고 사진을 보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어느 병원을 이용하셨는지 다른 정보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엘로웬 드림. 손가락이 보내기 위해 머물렀지만 꾹 참아 누르자 화면에 전송됨이 떴어요. 몇 주 만에 느끼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었어요. 정오쯤 요한이 잠든 사이 물 한 잔을 가지러 일어났어요.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박서윤님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엘로웬님께, 네, 사실입니다. 제 딸 이름은 유나입니다. 서울의 구텔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준호 박사님이 치료를 이끌었는데 실험적이지만 안전했습니다. 몇 주 만에 딸의 폐를 재건하는데 성공했어요. 병원 주소, 의사 연락처, 여행 팁을 모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박서윤 드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달려가 요한을 흔들며 깨웠어요. 요한, 봐봐. 답장 왔어. 진짜 왔어. 제가 이메일을 소리내 읽어주자 그의 얼굴에 의심 대신 경이로움이 떠올랐어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믿기지 않아. 그가 속삭였어요.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저희는 나란히 앉아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희는 웃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갈 거예요. 제 딸에게 진짜 숨 쉴 기회를 주기 위해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자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캐빈 문이 쉬익 열리면서 터미널의 밝은 불빛이 저희를 반겨줬어요. 공항 안은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발밑에 비친 제 모습이 거의 보일 정도였어요. 공기에서는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와 카페에서 풍기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어요. 저희는 사람들을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으러 갔어요. 단정한 제복을 입은 심사관들이 간단한 질문을 하고 미아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희는 자동문을 지나 도착 홀로 나왔어요. 택시 표지판을 따라 밝은 복도를 걸어갔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가족과 여행객들 사이에 줄을 섰고 곧 미소 짓는 기사님이 다가왔어요. 손에는 제 이름이 예쁘게 적힌 작은 피켓이 들려 있었어요. 엘로웬이라고요. 목이 맨 채로 휴대폰으로 호텔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자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살짝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차에 타라고 손짓하셨어요. 차가 도로를 떠나자 공항 유리벽이 저녁 불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대고 미아에게 속삭였어요. 봐봐. 색깔이 정말 예쁘지? 미아는 요한 어깨에서 고개를 들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동화 속 같아요. 곧 저희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로비는 밝고 현대적이었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 친절한 리셉션 직원이 서 있었어요. 저는 체크인 서류를 작성하고 요한은 직원이 건네준 하트 모양 쌀과자를 미아에게 주었어요. 객실은 10층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방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큰 창문 너머로 도심이 펼쳐져 있었고 흰색 침구가 맑고 초대하는 듯 했어요. 작은 탁자 위엔 환영 메시지와 감, 포도, 밝은 주황색 귤이 담긴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환영 메시지에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아는 펄쩍 침대에 올라앉아 토끼 인형을 꼭 안았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하고 놀란 듯 말했어요. 저는 창가로 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바라봤어요. 도로들은 빛나는 리본처럼 반짝였고 가로수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아주 작은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아가 너무 피곤해서 밖에 나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룸서비스를 시켰어요. 초인종이 부드럽게 울리고 웃는 직원이 따끈한 국수 수프와 찐만두를 가져왔어요. 그는 영어로 메뉴를 설명하고 정중히 인사한 뒤 나갔어요. 저희는 천천히 맛있게 식사를 즐겼어요. 저녁을 마치고 저는 미아를 부드러운 침대에 눕혔어요. 그녀는 여행의 피로에 금세 눈을 감았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내일은 새로운 치료가 시작돼요. 요한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우린 잘 왔어 하고 말했어요.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1000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미아의 잠든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살며시 그녀를 흔들어 깨웠어요. 사랑아, 일어날 시간이야.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겨우 눈을 뜨고 작은 미소를 지어줬어요. 봉제 토끼를 꼭 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저는 작은 배낭을 챙겼어요. 로비로 내려가자 깔끔한 흰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줬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미아. 오늘 준비됐어요? 미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크게 숨을 들이켰어요. 간호사님이 저희를 밝은 셔틀밴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창밖으로는 빌딩 사이사이로 꽃 피운 나무와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스치는 도심 거리가 보였어요. 구텔스병원 국제진료 데스크에서 특별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편안한 의자와 한글 영어 잡지가 놓인 낮은 탁자가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다른 가족들도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미아 옆에 앉아 속삭였어요. 우리 정말 용감하네. 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곧 문이 열리며 박 간호사님이 저희 이름을 불러줬어요. 우리는 유리벽이 줄지어 있는 긴 복도를 따라갔어요. 유리 너머로는 불이 깜빡이는 기계들과 컴퓨터 화면이 보였어요. 복도 끝에서 이준호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박사님은 흰 가운을 입고 친절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엘로에님. 안녕, 미아. 매우 강한 아이구나. 오늘 폐가 회복되도록 도와줄 치료를 시작할 거예요. 미아는 수줍게 미소 지었고 저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진료실 안에서 박사님은 미아의 CT 스캔, 혈액 검사, 폐 기능 차트를 다시 검토했어요. 화면에 떠 있는 폐의 컬러 이미지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여기를 보세요. 얇고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저희 치료는 특수 세포와 약물을 이용해 그 부위를 강화하는 거예요.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사흘 동안 미아에게 가벼운 진정제를 투여하고 폐 근처에 일련의 주사를 놓은 뒤 면밀히 관찰하며 휴식을 취할 거라고 하셨어요. 매 시간마다 호흡, 체온, 혈액을 확인할 거예요. 언제든 함께 계셔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속삭였어요. 간호사님이 미아 팔에 IV 라인을 연결할 때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진정제가 들어가기 시작하자 미아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저는 손을 꼭 쥐고 그녀가 깊은 잠에 들 때까지 지켜봤어요. 느릿느릿해진 호흡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간호사님이 유리창 앞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창 너머로 박사님과 두 기술자가 초음파를 보며 작은 바늘을 조심스레 꽂고 있었어요. 기계 화면엔 흑백패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저는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대고 속삭였어요. 제발 잘 되길.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모니터의 삑소리, 복도 발걸음 소리, 제 숨소리만이 고요를 채웠어요. 한참 후 박사님이 유리 쪽으로 돌아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어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간호사님이 저를 다시 미아 곁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얼굴은 평온했고 저는 그녀 뺨을 쓰다듬었어요. 정말 잘했어. 우리 용감한 딸 하고 머리를 토닥였어요. 다음 이틀 동안 미아는 휴식을 취했고 간호사님들이 매 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확인해 주셨어요. 저는 옆에서 동화를 읽어주고 손을 잡으며 물을 조금씩 마시게 도왔어요. 세 번째 날 아침, 미아가 더 쉽게 몸을 일으키는 걸 보았어요. 간호사님 검사를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쉴 때 기침하지 않고 저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박사님이 검사 결과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최신 스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치료 부위가 눈에 띄게 두꺼워졌다고 하셨어요. 진전이 아주 좋아요.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녀 이마에 입 맞추며 눈물을 참아 헤아렸어요. 그 순간 우리가 진짜 기적을 찾았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이 제 딸에게 자유롭게 숨 쉴 기회를 다시 선물해줬어요. 아침 햇살이 병원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미아의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녀가 부드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옆 의자에서 기어나오며 좋은 아침이야. 우리 사랑아 하고 말했어요. 아직 가슴이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저희는 서둘러 가방에 챙겨둔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빙글빙글 돌며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하고 안아주었어요. 햇살 같아 보여. 복도 아래로 내려갔더니 박 간호사님이 활짝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퇴원 준비됐나요? 하고 물으시며 클립보드를 들고 계셨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님은 마지막으로 상담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이준호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눈이 반짝였어요. 모니터에 띄운 최신 펫스캔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치료 부위가 정말 잘 채워졌어요. 거의 건강한 아이패처럼 보이네요. 앞으로 한 달 더 운동과 약을 유지하면 계속 좋아질 거예요. 저는 눈물이 글썽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속삭였어요. 박사님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신 뒤 지침서와 전화번호, 추후 이메일 스케줄이 담긴 자료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어요. 그 다음 간호사실에 들러 산소 장비를 반납했어요. 간호사님이 작고 예쁜 선물 상자를 건네주시며 강하게 잘 지내세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하고 속삭여 주셨지요. 저는 꼭 안아드렸어요.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 햇살이 얼굴을 따스하게 비쳤어요. 오랜만에 공기가 참 편하게 느껴졌어요. 미아에게 느껴지니? 하고 물으니 그녀도 네, 편해요. 하고 빛나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한국 의사들, 간호사님들, 그리고 저희를 돌봐준 모든 분들께 감사가 밀려왔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 풍경, 푸른 공원, 정돈된 거리, 웃으며 걸어가는 가족들,
교복 입은 초등학생 무리가 구석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때 낯설었던 이곳이 어느새 제가 발견한 새로운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미아는 만화 영화를 보며 간식을 즐겼어요. 저는 그녀 손을 잡고 눈을 감았어요. 그간의 힘들었던 밤들과 의심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모든 게 한결 가벼웠어요.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오니 익숙한 운하수면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그대로였지만 저희는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따뜻한 포옹과 함께 여정에 대해 물었어요. 다음 날 미아는 학교 운동장으로 달려가 친구들에게 반가이 인사하고 자전거에 올라 활짝 웃으며 페달을 밟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어요. 전에는 한국이 핸드폰과 TV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살핌과 기적이 있는 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조엘이 친절히 보내준 김치와 함께 간단한 한식을 만들었어요. 밥, 국, 그리고 김치. 부엌 식탁에 모여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은 과학과 친절로 미아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하고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워했어요. 매년 치료 기념일마다 작은 축하를 해요. 미아가 새로운 한국 레시피를 골라 요리하고 병원에서 찍은 전후 사진을 보며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요. 이제 미아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살포시 덮어주며 속삭여요. 고마워, 한국. 내 딸을 돌려줘서. 그녀는 봉제 토끼를 꼭 안고 미소 지으며 곤히 잠들어요. 문을 닫고 가슴에 손을 얹어 숨을 크게 들이쉬어요. 제 세상은 변했어요. 희망과 용기, 그리고 제가 과소평가했던 한나라 덕분에요. 이제는 기적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